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큐 여보세요의 문현진 멘토, 조비 멘토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멘토분이 옆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비 멘토님이 앞으로 증시큐 여보세요를 같이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조비 멘토님의 좀 소감, 그리고 앞으로 각오를 조금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부터 제가 문현진 멘토님과 함께 주식 종목 상담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소통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시청자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어떤 심리에 위치해 있는지도 궁금도 하고요. 또 좀 제 마음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종목 상담을 제 첫 방송이니까 조금 신비롭기도 하고 조금 감회롭습니다. 종목 상담 열심히 또 하면서 시청자분들과 이제 많은 추억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순수의 아이콘 조비 멘토 앞으로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황 굉장히 좋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많은 웃음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을 본다면 오늘 코스피는 1983포인트 그리고 4포인트 언저리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57%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모처럼 기관에 좀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조금 모처럼 만에 반등이 나오질 않았나,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들 이제는 지난주에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상승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요. 반등에 좀 성공했다. 그럼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일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개인이 1,501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지만 기관이 1,083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리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개인들은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지수가 모처럼 오르니까는 팔아치웠지만은 기관은 조금 사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 좋은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삼성전자가 0.7% 정도로 상승세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2.39%로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랑 현대모비스가 모처럼 만에 바닥권에서 반등이 일어나면서 2% 그리고 3%대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그룹이 조금 반등이 잘 들어왔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네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61% 정도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본다면 삼성물산이 오늘 2%대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51% 정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0.49% 정도, 0.36%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 흐름 그래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의 빨간불이 켜고 있다는 것은 진짜 지수가 많이 올라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까지는 삼성전자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른 종목들이 다 흘러내렸지만요. 지금은 전 종목 모두가 이제 지수 끌어올리자, 힘을 내자라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가 0.29% 정도로 약보합권을 움직이고 있지만 SK하이닉스가 2.93% 정도로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모습. 이것은 굉장히 좋은 징조다. 반도체 업종은 앞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견하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요.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담아놓으셔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생명이 1.8%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한지주가 2.3%대 상승 흐름, 그리고 기아차가 0.1%대 강보합권, 그리고 포스코, LG화학이 둘 다 3%대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와 LG화학, 제철 업종과 화학 업종도 전부 다 바닥권에 있는 만큼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라고 제가 재차 또 거듭 강조를 하고 있고요. KTNG 같은 경우에도 2.02% 정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688.36포인트에서 현재 1.40%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빠졌다가 다시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코스닥 시장이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잠깐 차트를 띄어서 본다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적 분석에서 지금 아주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차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여전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전혀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브렉시트와 뭐 금리 인상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요. 코스닥 중소형주를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시장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수급을 살펴보자면 수급 역시 좀 기관과 외국인이 좀 팔았지만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479억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은 마이너스 189억 그리고 기관이 174억의 매도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흐름을 살펴보자면 셀트리온이 1.50%로 지금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또 램시마가 또 그 특허권을 또 따냈죠. 앞으로 저 판매 가능성 독점을 따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3.50%로 지금 강한 상승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3%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서가 0.61%로 1% 미만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E&M 역시도 그동안 많이 빠졌었지만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1.41%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메디톡스가 그전에 많이 빠졌었는데 단기 조정을 잠시 끝내고 1.56%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도 역시 제약바이오에 속하죠. 1.61%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엔 0.68%, 컴투스 마이너스 0.73%, 코미팜이 조금 바이오지만 0.44%로 조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SK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1%의 지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주를 살펴보자면 거의 이제 빨간불이 대부분인데요. 그만큼 시장이 많이 올라왔고 시장이 지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형주가 상승이 떴다면 중소형주는 이제 곧 그 뒤를 이뤄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이제 그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시황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네, 조비 멘토에 따라 저도 목소리 톤을 조금 더 높여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장이 좋은 만큼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을 조금 진행하기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번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2263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신속하고 그리고 속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고지를 먼저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는 여러분들께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판단하시는 데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첫 번째 상담을 문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성창 기업 지주이고요. 171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3,755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15% 정도가 된다. 근데 매도를 해야 되는지 시점 그리고 어떻게 될 건지 전망이 조금 궁금하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성창 기업 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이제 액면 분할 이슈와 함께 상승 흐름이 조금 나타났었는데 그러한 이슈와 함께 상승을 했지만 바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흘러내리는 과정 속에서 아마 매수를 하셨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힘을 못 쓰고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지수가 다시 올라오니까 반등이 일어나면서 오늘 매수가 언저리까지 왔다가 내려갔습니다. 혹시나 오늘 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저는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이 시작됐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홀딩 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고요. 올라간다면은 저는 4,250원 선에서 매도, 4,200원 선에서 매도를 조금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온다면은 약 13% 정도의 수익인데요. 그 정도가 됐을 때는 매도를 조금 진행하자. 그리고 4,000원대 되면은 절반 정도는 챙기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 솔루션 7,900원 20% 비중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P&E 솔루션을 살펴보자면 일단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재무제표도 뭐 상당히 좋은 상태이고 또한 이제 유보율이나 부채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하지 않은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것은 기술적 부분을 빼놓을 수 없으니까요. 또 차트를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15년도에 348%라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그만큼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 리스크 대비 전부 상담을 해드린다면은 지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월봉 차트가 지금 많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월봉 차트가 꺼져 있다는 말은 월 단위로 지금 하락세가 유지 중이니까요. 단기간 내에는 우리가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좀 전략을 잘 짜서 본전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간단히 보면 6,160원까지는 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6,160원을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대로 홀딩 하시다가 본전에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이제 300% 가까이 300% 넘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리스크 차원에서는 좀 본전에서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6,000원을 깬다면 비중을 절반으로 좀 줄이셔 가지고 나머지 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도 문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09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코라오 홀딩스, 매수가가 11,000원인데 비중이 20%다. 추가 매수 시기를 조금 알려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손실이 조금 큰 상태시네요. 조금, 걱정이 좀 많은 시기다. 26% 정도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요. 많이 고민이 있으신데 저는 추가 매수 시점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탈출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시기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지수가 빠질 때 빠질 만큼 내려왔고요. 그리고 오늘 양봉이 하나가 뜨면서 좀 올라가려는 반등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종가 내지는 내일 시가 정도에서는 매수를 조금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비중이 20%이기 때문에요. 한 10% 정도의 비중을 조금 더 담으신다면은 탈출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굉장히 오랜 기간 우하향, 그러니까 내려왔다고 하죠. 굉장히 오랜 기간 내려온 만큼 바로 올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횡보 기간이 조금 거쳐질 것이고 물량들 다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로만 본다면 이 종목은 수익이 나는 것보다는 안 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좋지만요. 추가 매수할 금액으로 다른 종목을 조금 매수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도 같이 한번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내용입니다. 계양전기 5,400원에 비중 80%인데 이제 8080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어디서 이제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될지 궁금하신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양전기도 역시 기술적 분석을 떠나서 기본적 내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뭐 부채나 유보율이나 어떤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건강한 기업이지만 또 기술적인 측면은 빼놓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큰 그림인 연봉 차트를 본다면은 연봉 차트가 현재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잠깐 수익이 났다고 정리하시기보다는 점점 줄여가면서 월봉 차트도 현재 지금 양봉을 띄고 있고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면서 주봉 차트가 지금 얼마 전에 강한 이제 양봉을 띄운 뒤 잠깐의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부 매도를 하기보다는 현재 7,000원 쪽에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계속해서 한번 가져가 보시겠고요. 7,000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면 9,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겠고요. 만약에 7,000원에서 떨어진다라면은 7,000원부터 이제 분할 이익 실현을 통해서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이 80%이니까요. 비중 한 30% 정도만 남겨두시고 이제 9,000원, 뭐 만원대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거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SNU. SNU요. SNU 매수가랑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300원에 20%입니다. 4,300원에 20%. 4,300원에 20%요? 예.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좀 됐습니다. 조금 지나셨고요. 예. 그럼 수익이 나셨는데 못 팔았던 거예요? 이따가 조금 챙기고, 지금 한 20% 남았습니다. 챙기시고 이제 20% 정도 남으셨다. 예. 최근에 좀 많이 빠졌네요, 그죠? 그걸 많이 빠지고, 그래서 상담만 해봅니다. 네, 빠진 이슈를 한번 살펴봤는데, 예. 뭐 그렇게 빠졌다, 이게 뭐 안 좋은 이슈가 있어가지고 빠졌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빠진 게 아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게 빠지는 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누가 많이 팔아서 빠지는 게 있고요. 예. 누가 많이 안 사니까 빠지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지. 그죠?
예, 예. 그러면 팔아서 빠지는 건 안 좋은 거겠죠? 예, 예. 근데 이거는 안 사니까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아니라 안 사줘서 내려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젠 어떠한 이슈, 특정한 재료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조정을 조금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렇지만은 20% 비중이라면은 아직까지는 들고 가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예. 그래서 팔기도 조금 어렵고 사기도 좀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수익 내서 만약에 나오시게 되면 이 종목보단 다른 거래량이 좀 많은 종목을 해보자라는 추천해드리고요. 예, 예. 일단 제가 목표가로는 4,700원 선을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이 종목이 괜찮다고는 하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지만은 올해 어떠한 이슈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예. 지금 SNU가 중국 기업과 60억 원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했다라고는 하지만요. 60억 원이 그렇게 크다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은 이 종목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 종목은 아닌가.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해서 예, 예. 4,700원 선이 되면 절반 정도 다시 한번 매도를 하시고요. 예, 예. 나머지로는 조금 더 위에까지 한번 살펴보자. 그 위라고 예. 한다면은 일단은 1차적인 목표로는 5,300원 정도가 보이네요. 그죠? 예, 예. 네, 그래서 5,300원 정도까지는 나머지 물량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어떤 여보세요? 종목 궁금하세요? 제주 반도체요. 네, 제조반도체 평단가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035원에 20%요. 네, 4,035원에 비중 20% 문의 주셨습니다. 제주반도체 일단 기업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반도체는 일단은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번 3월부터 흑자 전환을 해서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을 경우 이제 기업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투자자분들이 역시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중이 현재 20%이기 때문에 적정한 비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술적 분석, 기업은 좋지만 기술적 분석에서는 지금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오랫동안 혹시 기다리실 수 있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요,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아, 오랫동안 기다리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업이 이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예. 이번 연도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좀만 더 가져간다면 언제든 본전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이세요. 지금 그렇게 고가에 사시진 않았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좀 손절가하고 목표가 조금 잡아드린다면은 손절가가 이전에 만약에 이제 빠졌던 부분, 의미 있던 자리가 현재 3,500원 정도의 의미가 있던 자리예요. 그 부분에서 잠시 잠깐 주가가 머물러 왔기 때문에 그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추가 하락이 좀 나오거나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어요. 그래서 3,500원쯤에 좀 비중을 떨어진다면 비중을 정리하시거나 또는 더 전화를 따로 주시거나 아니면은 목표가를 좀 잡아드린다면 만약에 3,500원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4,700원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거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코다코. 코다코요. 네네. 코다코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150원에 50%입니다. 4,150원에 50%요? 예. 비중 많이 담으셨네요. 예, 이게 지금 한 4개월 됐거든요. 4개월요? 예. 4개월이면은 예. 지난 2, 3월 때 매수하셨나요?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평단가가 매수 단가가 왜 이렇게 높으세요? 따라가서 잡았어가지고 자꾸 단가를 이건 좀 낮춰가지고 예. 요번에 또 이거 물 태우니까 또 이래 돼버렸습니다. 최근에 올랐을 때 더 담으셨어요? 네네. 올랐을 때 왜 더 담으세요? 올랐을 때는 팔아야지. 그래 말이라 예. 아유. 이거를 이렇게 올랐을 때 팔았으면 수익인데 사니까는 지금은 예. 또 손실이 났잖아요. 손실이 났어요. 예. 그죠? 근데 예. 지금은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네. 앞으로 이제 저랑 이렇게 전화통화 하셨잖아요. 네, 그럼 네. 배움이 있어야 돼요, 배움이.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안 그러시면 되고, 올라갈 때는 매도, 자, 매도해보세요. 매도. 네, 매도를 꼭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네. 뭐, 지금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해놨거든요. 어떠한 세력들이라고 하죠? 네네. 그 세력이 매수를 상당히 많이 해놨는데, 지수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뭐 네. 지지부진하게 흘러갔어요. 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조금, 폼을 잡고 있다고 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수익 챙겨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에 팔까요? 일단 본전가요. 네? 4,150원 되죠? 네. 네, 지금 4,025원인데, 네. 4,150원이 되면은 절반 꼭 매도하세요. 4,150원에 매도하라고요? 네, 절반 정도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올라갈 때 사셨으니까 내 돈을 지키는 게 더 먼저잖아요. 네네. 뭐 수익도 수익이지만 지금 만약에 내려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수익 50%에서 손실이 일어나거든요. 네네. 그럼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4,150원이 되면 절반 정도 매도를 하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4,400원 있죠. 네네. 네, 4,470원 정도에서 또 나머지 절반을 매도하세요. 네네. 그렇게 매도하면은 이제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거에 25%가 남겠죠. 4분의 1만. 네네. 그 나머지 4분의 1로 4,850원까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4,850원이요? 네, 올라갈 때 이렇게 팔면서 올라가야 돼요. 아셨죠? 네, 네네. 다시는 올라갈 때 더 사지 마세요. 그런데 이거 예. 회사 재무제표라든지 이거 그거는 괜찮습니까? 네, 회사 재무제표를 한번 보니까 일단 올해 순이익이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작년에 180억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190억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네. 크게 막 성장한 건 아니죠. 네. 네, 그렇게 크게 성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뭐 급등을 하거나 완전히 이만큼 막 8,000원, 9,000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예. 그렇게 간다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네. 하지만은 4,700원까지는 한번 도전할 것 같거든요. 대신에 네. 4,150원엔 절반 정도를 꼭 매도하셔야 돼요. 네네. 네, 4,700원 빚이 정도. 많거나 그렇진 않죠, 문 선생님. 아, 회사가 안 좋거나 이렇지 않냐고요? 네. 네네. 예, 회사가 안 걱정이 좋거나 하진 않고요. 뭐 추세는 오른쪽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번에 주가가 이제 지수가 좀 시장이 살아나면은 충분히 네. 반등해서 내일장부터는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본전가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문자 전화 상담 문자 이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프론 현재 8841님께서 매수가 6,690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디프론은 일단 기업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은 현재 3년 연속 단기 순이익이 지금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유보율이 좀 부족한 상태로서 기업적인 측면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 부분을 통해서 수익률을 얼른 내고 나올 수 있을지 또는 뭐 장기간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프론이 물론 많이 상승은 했지만 리스크가 관리가 안 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뾰족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리스크는 큰데 반해서 돌아오는 수익률은 매우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 리스크 돌아오는 리스크는 적은 그런 지금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오늘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또 내일도 시장이 좋을 수 있고 또 모레도 시장이 충분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셔야 되고요. 장기간적으로는 크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먼저 손절가와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 고점을 뚫기는 단기간에 힘들기 때문에 이전 고점 9,700원에서 9,800원 만원대까지 좀 바라보시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를 좀 닫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직전의 고점들을 살펴보자면 5,000원 정도, 5,500원 정도의 정확히 손절가를 잡고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간다면은 수익을 내되 하지만 매매 방식을 조금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로 매수, 종목을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쌍방울이고요. 5711님께서 보내주시는, 종목이고, 1,800원의 비중 20% 정도 담으셨다고 하네요. 일단 수익을 굉장히 축하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수익이에요. 54% 정도, 53% 정도의 수익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매도 의견을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수익이 났을 때는 챙기는 전략이 항상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도 매매를 할 때 지금 쌍방울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 최저점이죠. 거의 뭐 900원에 사서 900원대에 사서 5,000원대까지 가지고 가는 전문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항상 올라가는 도중에 항상 챙기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도중에 들어갈 자리가 있다면 다시 한번 들어가는 전략을 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전혀 안 하고 계신 건 아닌가. 들고만 있다면은 올라갔을 때 지금 챙기지 않았다면은 거의 뭐 한 200~300% 정도 수익이 날 뻔했는데 100% 정도 수익이 날 뻔했는데요. 그 수익 챙기지 못해서 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번에 아직까지 뭐 슈팅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라온다면은 뭐 3,000원 이상 정도의 슈팅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슈팅을 기다리면서 조금씩 비중을 조금 줄여가는 것은 어떠실까?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들어갈 자리가 있다면 그때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그 수익 챙긴 걸로 이제 다른 종목을 조금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 조금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슈팅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자. 지금 이제 중국과의 뭐 사업을 계속 한다 하는데 그 중국 사업 확실하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눈앞에 나타난 것이 거의 없다. 그리고 지난번 급등도 똑같은 중국 이슈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올라간다면 세력들의 물량털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위험한 자리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상담은 잠시 여기서 쉬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시황 마감 예상 체결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코스피는 오늘 1981.15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4%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충격 그리고 우려감은 반영될 만큼 반영이 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반등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1980포인트를 회복했다고는 하지만요. 거래량이 그렇게 뭐 실리거나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거나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은 아직은 이르다. 내일장까지 확인해서 내일장이 만약에 상승이 일어나거나 1980포인트 이상에서 움직인다면은 내일장부터는 조금 상승이라고 예상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급은 오늘 개인이 1,713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을 키워나갔고요. 기관이 1,000억에서 1,300억 원으로 300억 원 정도 마감때 더 많이 사들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관은 이제는 지수를 조금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제 지수가 내려오는 것을 방어하겠다라는 의견을 이제 수급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0.42% 정도 상승해서 마감 예상 중이고요. 한국전력도 상승세 이어나가서 2.39% 정도 상승 중, 그리고 현대차도 1.12%, 현대모비스 2.7%, 삼성전자 우선주가 0.44%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신고가가 달성한 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아직까지 2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나갈 수가 있다. 그러면 2분기 실적 공개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매수하거나 좀 매수에 가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노려봐도 좋다. 하지만은 무거운 종목인 만큼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간다면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모레퍼시픽이 보합권에서 마감 중입니다. 상승해서 조금 보합권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가 0.44% 정도로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삼성물산도 2.51% 정도 상승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4%대에 가까운 상승 마감 중인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 있던 종목이고 충분히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큰 종목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올라갔다고 너무 비싼 건 아닌가가 아니라요. 아직까지도 싼 가격이다. 3만원 이하에서는 조금은 담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3만원대에서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삼성생명이 1.6%대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본다면요.
기아차가 0.33% 정도, 그리고 신한 지주가 2.12, 포스코가 3%, LG화학도 3%대다. 포스코, LG화학 아직까지는 매수 자리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SK텔레콤이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코스피는 마감을 한번 해보고요. 오늘 코스닥 마감 시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지수는 688.27포인트로 현재 1.49%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매우 크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지금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급을 이제 끝날 때 수급을 통해서 살펴보자면은 현재 수급 같은 경우는 뭐 역시나 개인과 기관이 좀 매도를 하면서 257억 각각 160억을 매도하면서 이 외국인만 500억 가까이 매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온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셀트리온이 1.16%, 그 다음 카카오가 3.50%, 그 다음에 동서가 0.61%, CJENM이 1.56%, 메디톡스가 1.51%로 바이로메드 역시 뭐 0.56%, 0.82%, 로엔이 상승이 나오면서 일단 시가총액 전부가 이제 예상 체결 지수와 떠나서 지금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역시 이런 흐름 내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내일 시장 역시도 조금 좀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것은 오늘 업종 같은 것들도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많이 오르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철강금속과 건설업종이 많이 오르는데요. 이 내용의 좀 이슈를 살펴보자면 철도 관련해서 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이 오늘 좀 주도주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증권 관련주나 의약품 관련주들도 오늘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까지 좀 이슈가 이어질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철강금속 건설업종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조금 상승 흐름으로 마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겁을 조금 내셨던 분들은 단비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마감 예상 지수가 아닌 이제 마감 체결 지수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지수는 1981포인트. 자, 2포인트에서 조금 체결이 되고 있는데요. 81포인트대에서 1.4%대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상승의 흐름이다. 그러면 이제 내일장은 제가 조금 지켜보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만큼요. 내일장을 조금 더 지켜보자. 오늘 조금 상승을 했지만 안돈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688.9포인트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690선은 회복을 하지 못했지만 680선까지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의 공포감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내일장은 690선을 회복하는지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굉장히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여러분들 기분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특징주로는 첫 번째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바닥권에 있다가요, 오늘 굉장히 좋은 이슈와 함께 이제 또 상승의 흐름을 조금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1.49%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현대차가 오늘은 브라질 점유율에서 10% 돌파를 한다. 그래서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회사죠. 현대 기아차가 시장 점유율이 거의 80%라고 합니다. 그만큼 국내 시장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는 수출업을 거의 중점적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요. 현대차가 수출을 잘한다, 외국에서 선방을 한다라는 것은요, 상승의 흐름이 나타낼 가능성이 아주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국내 독점이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에 있어서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전력 부지를 샀다라는 이슈 등과 함께 조금 하락의 흐름을 나타냈지만요. 지금 바닥권에서는 이제 상승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이슈들이 외국에서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조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는 부산산업입니다. 부산산업이 신공항 테마에 엮였습니다. 신공항의 가덕도에 이제 유치가 된다고 하니까 부산산업이 가덕도에 이제 좀 있다
그래서 땅이 조금 많다 해서 오늘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서 상한가 마감. 요즘에는 신공항 이슈가 상당히 테마로 떠오르고 있으면서 신공항이 이제 어떻게 유치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가 조금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때쯤 오전 중에 대규모 철도 투자의 수혜감도 같이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철도 테마도 상당히 엮이고 있는데 그게 부산산업까지 여파가 이어진다라면은 부산산업은 이제 상승의 시작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매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매집이 최근 두세 달 동안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 이전에도 횡보를 하면서 거의 시장에서 외면을 당했지만 누군가는 이 이슈를 관심 있게 봤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하다 하지만 올라갈 때는 너무 따라가지 말자. 조정을 받을 때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짧게 한번 보자라는 코멘트도 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제는 이제 코스닥 특징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세명전기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세명전기나 현대로템, 그다음 대아티아이, 대오에일이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 철도 관련주들이 정부의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의 확정으로서 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5.23%에서 18,100원에 거래되기까지도 했고요. 그 국토교통부가 이제 제3차 국가 철도망을 최종 확정을 함으로써 지금 철도 관련주들이 조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좀 특징주로 잡았던 것은 세명전기인데요. 대아티아이나 현대로템, 대오에일들에 비해서 이제 아직은 세명전기가 아직 충분히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흐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오늘 특징주로 세명전기를 좀 잡아보았습니다. 좀 차트를 통해서 세명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바닥권에서 많이 흐르면서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슈와 함께 동반해서 거래량이 강하게 흐르면서 현재 28.65%로 흐름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내일 만약에 이슈가 소외가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엮여보시거나 또는 그 철도 관련주의 부품주들을 또 살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징주를 좀 살펴본다면 파워로직스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삼성전자의 홍채 인식 기술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요. 이 홍채 인식 탑재가 확정 소식에 좀 급등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들이 끊기지 않고 지금 계속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8월 출시가 유력한 삼성전자의 대화면 프리미엄 출시 갤럭시 노트 6에 홍채 인식 기능이 탑재된다라는 그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침 오전장에 좀 약한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장에 다시 그 흐름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역시 파워로직스 바닥권에 있으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장과 동반해서 많이 올라갈 종목으로 특징주로 좀 뽑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로직스 역시 관심으로 두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를 한번 다 살펴보았고요. 오늘의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이슈입니다. 브렉시트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일고 있는데요. 이슈가 나왔네요. 충격 여파가 클 것이다. 그리고 브렉시트가 되면은 될 것이다라는 찬성 쪽이죠. 그 찬성 쪽과 그리고 브렉시트가 된다, 안 된다라고 본다면은 그것은 지금이 조정을 받았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조금 한번 말씀드려본다면요. 일단 브렉시트가 되었을 때 영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영국이 좋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브렉시트를 한다고는 하지만요. 영국이 만약에 빠져나오게 된다면은 거기에 이후에 냈던 상납금이라 하든지 이후에 분담금이라든지 하던 그런 금액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큽니다. EU에서 있던 기업들이 더 빠져나가고요. EU에서 했던 모든 사업들을 영국에서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앞으로의 무역을 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버리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너무 큰 타결이 좀 손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브렉시트설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금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EU와의 그 조건을 협상하는 데서 조금 우위를 점하고 싶다. 그래서 조건을 조금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금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는 일환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캐머런 영국 총리도 지금 반대파에 섰죠.
우리가 브렉시트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영국이 이후에 거의 500억 원 정도의 매주 상납금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하면서 영국 총리가 반대를 하고 국민들에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 너무 조정을 받은 것은 아닌가, 너무 조금 우려감으로 인해서 내려온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은 그렇게 내려오게 만든 것은 바로 조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아닌가,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이번에 조금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한 세력들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도 세력의 입장에서는 매수를 조금 하시는 것은 어떨까? 저는 투자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아직까지도 싼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가격이 싼 게 아니라 지난 가치에 비해서 너무 싸다라고 싶은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아직은 매수를 한번 동참을 해보자. 손실이 난 종목들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면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이슈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또 계속해서 상담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전화번호 고지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 문자 상담은 013-3366-2263번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 문자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전기 3287님께서 3,200원에 매수가 이제 3,200원에 비중 25% 잡아주셨는데요. 이 시점에 대해서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선도전기나 계양전기, 대하티아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철도 관련주에서 단기간에 조정을 받았을 때 지금 매수가 들어간, 적절하게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지금 크게 수익을 난 상태인데요. 비중이 25%니까 전략을 좀 다양하게 좀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중이 25%인 부분에서 내일 만약에 이런 이슈가 꺼지지 않고 거래량이 급등해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온다면은 단기간에 내일 4,500원쯤에서 비중을 10%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5,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5,000원 물량도 나머지 좀 정리를 통해서 5% 정도만 비중을 남겨보시고 그 비중이 이제 이슈가 꺼질 때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또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손절가를 좀 잡아드린다면 3,000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시장에 좀 소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수익 실현을 하고 챙기는 전략, 그리고 또 다른 업종이나 또는 테마에 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3,000원 손절가로 대응해 보시고 4,500원에서 비중 절반 또는 이제 5,000원에서 나머지 절반을 정리해 주는 것으로 좀 재능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고요. 4,600원에 40% 정도 비중을 담고 계시네요. 일단 리우 올림픽 때 상승을 할 것이냐에 대한 전망을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매수 단가가 사실은 너무 높으세요. 4,600원이라면은 리우 올림픽을 조금 떠나서 너무 고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 비중을 어떻게 줄이자, 손절을 하자라는 의견은 드리기 어렵겠지만요. 리우 올림픽 때 분명 반응은 있을 겁니다. 꿈틀거릴 거고요. 어떠한 입질이 있을 거고 상승의 흐름은 나타낼 수 있겠지만 4,600원까지 오냐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면 그것은 단순한 테마이기 때문에 어떠한 테마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내려오게 돼 있고요. 그 테마 힘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닥권에 있을 때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와야 되고요.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들이라면 테마 때 어떠한 이슈를 빵 터트리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종목은 지금 현재에서는 빵빵 터지면서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반등 때 물량을 조금 줄여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나는 SBS 미디어 홀딩스를 장기적으로 봤다. 한 1년, 2년까지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이 가격에서 비중이 높으시더라도 더 담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장기적으로 들고 갈 자신이 없고 이 종목 나한테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한다면 4,000원 선 이하, 3,700원에서 4,000원 선까지 반등이 올라왔을 때 조금씩 한 30%씩 물량을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이 손절의 아픔을 다른 종목으로 다시 한번 치유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는 4,740원 선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리우 올림픽 때 분명 8월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이벤트로 인해서 다음 달 정도에는 어떠한 반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까지는 들고 가보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시겠습니까? 농심이요. 네, 농심 매수가하고 비중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42만 3천 원에 20%예요. 네, 42만 3천 원에 20%입니다. 그러니까 농심이 현재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조금 어떠세요? 좀 부담이 되세요? 비중이 혹시 부담되시지는 않으세요? 아니 자꾸 떨어지니까 걱정돼서요. 이게 회사 좋다고 그래서 그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네, 역시 이렇게 떨어지니까. 대형주이다 보니까 안정적이다라고 사서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대형주이고 또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근데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적인 측면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좋은 기업이거든요. LG전자 역시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만 가지고 매매해서는 조금 주식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지 않다. 그래서 농심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어머님. 네. 그래서 이제 농심 조금 비중이 부담되시지 않으면 나중에는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 단기간에는 조금 상승이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연봉 차트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머니. 네.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적인 측면도 물론 맞지만 이제 기술적인 측면은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건 연봉 차트거든요, 어머님. 네. 연봉 봉 하나마다 네. 1년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운데 그 검은 선의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 검은 선과 그 다음에 봉 사이의 거리가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줄여줘서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게 되거든요, 어머니. 네. 네, 그래서 조금 좀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좀 시간이 지체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잡아드린다면 비중을 조금만 정리하시는 건 어떠세요? 예. 비중을 좀 10%만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는 평단가까지 올라오면은 좀 더 가져가실지 그때 한 번 더 전화를 주시겠고요. 좀 얼마까지 좀 잡아드린다면은 34만 원까지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만 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앞으로 좀 더 계속해서 좀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34만 원까지가 좀 의미 있는 평단가를 깨고 내려간다면 충분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대비 수익률을 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34만 원 정도를 깨고 내려간다면 우리가 여기서 비중을 한 10%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그러면 네. 매수가까지는 오기 힘들어요? 매수가까지는 와요.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안전하긴 안전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맞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죠. 아.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 좀 해드린다면 대강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저 대강 좀 잡아드린다면 일단 이번 연도 안에는 좀 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번 연도는 음봉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 혹시 내년 초나 이쯤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잡아드린다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좀 차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35만 원에서 비중을 좀 절반만 정리하시고 만약에 이제 또 올라오면은 또 수익 내셔서 그 부분 또 채워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35만 원에서 일부 정리를 하고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면 또 수익을 내는 걸로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한 1년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디 다른 또 방송에서는 또 이거 엊그저께 추천했어요. 네, 근데 전문가끼리 또 기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해외 변수에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이 농심 자체로만의 어떤 상승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뭐 브렉시트, 뭐 금리 인상, 또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전부 다 이제 신경을 써서 대형주를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대형주가 상당히 큰 자금이 아니라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대응 전략을 좀 잡고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35만 원 잡고 그렇게 전략하는 것이 투자자분들에게는 더 좋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한미약품이요. 한미약품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80%고요. 네, 매수 비용은 80%고. 80%고요. 네, 매수가는 77만 원이요. 77만 원이요. 네. 되게 비싸게 이렇게 좀 고점에서 사셨네요. 그죠? 사신 지 한 작년에 사셨어요? 예, 지금 몇 개월 됐네요. 아, 몇 개월 되셨어요? 네. 한 10% 정도 손실 중이시죠? 그죠? 15% 정도.
네. 예, 지금 뭐 조금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올라오니까 그나마 이제 조금 마음은 낫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한미약품이 77만 원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올 것 갈까요? 같아요. 올 거는 같은데 거기 안 오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얼마까지 오면 한번 팔아줬다. 그럼 서로 사면 어떨까요? 한번 지금 팔았다가 다시 산다고요? 네. 지금 파셨다가 다른 종목을 지금 다시 사는 게 파는 것이 좋죠. 아니라 쪼가서 올라오면 팔아갖고 예. 또 떨어지면 다시 사고. 서로 잡으면 어떨까요? 시청자님 한미약품만 투자하셨죠? 지금 거의 80%면 그죠? 네. 한 종목에 이렇게 많은 비중이 들어가는 건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비중을 일단 줄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제약업종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좋다 하니까 아마 이렇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이다. 뭐 수출한다. 굉장히 잘 올라갈 것이다. 막 이슈가 많잖아요.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의 자산 가치가 한 주당 7만 원이거든요. 네. 한 주에 7만 원짜리 회사인데 지금 주가가 한 주에 67만 원이에요. 한 10배 정도 높죠. 그죠? 예. 근데 다른 제약사들은 어떻냐 봤더니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좋은 회사다 하는데 한 3배 정도고요. 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한 2배, 그리고 셀트리온도 조금 이제 많이 올랐다 하는 종목들인데도 아직 5배 정도예요. 네. 근데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죠? 거기 사갖고 80만 원까지도 갔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못 80만 원대 팔고? 파셨어야 돼요. 또 77만 원 낸게도 갔는데 또 예. 안 팔고. 그러면 제가 일단 제시를 조금 해드릴게요. 네. 72만 원부터는 비중을 조금 줄이세요. 예. 네, 72만 원부터는 조금 손실을 감수하시면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셔서 77만 원대 됐을 때는 비중이 약 한 20%만 되게 만드세요. 아셨죠? 네. 네, 그렇게 하셔서 그 돈으로 다른 종목, 조금 싼 종목들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예, 그럼 샀다 팔았다 하면 어찌겠어요? 예,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판 돈으로 이거 사지 마시고 다른 종목 사세요. 아셨죠?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잡으면 좋겠어요? 그 종목은 저희 종목 세일즈라는 방송이 있어요. 이 방송 전에 하는 거, 2시에 하는 거 있는데, 그거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녁에 10시에 하는 주식 챔피언이라는 방송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한번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72만 원부터는 비중 줄이자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황과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전부 다 한번 이렇게 맞춰보았습니다. 오늘 조비멘토님도 굉장히 수고를 많으셨고요. 내일부터 조비멘토님과 저와 함께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꾸준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큐 여보세요의 문은진 멘토 조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